여러분 어릴 때 버스 종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였거든요. 휴무 전날이면 저를 손잡고 종점까지 데려가셨어요. 오늘은 그때 얘기를 그냥 앞에 계신 여러분께 말하듯 풀어볼게요. 종점은 늘 바람이 먼저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막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차고 비어있는 차고지 사이를 후고 갔죠. 겨울엔 유리창이 하얗게 서리고 여름엔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냄새가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차를 세우면 제일 먼저 핸들 커버를 벗기셨습니다. 고무 냄새가 손에 배어들었죠. 저는 그 옆에서 표떼기 집게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렸고요. 그 집게가 딸깍딸깍 소리를 낼 때면 아버지는 으레 말하셨습니다. 딸깍 소리가 멈추면 하루도 잠깐 멈추는 거야. 차 안은 비어 있어도 사람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 담배, 고등어 반찬, 우유, 새, 교과서 하루 동안 주 냄새들이 좌석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아버지는 차문을 열어두고 창문을 반만 내렸습니다. 바람길을 만들어 공기가 한번 순환하라고요. 그러곤 운전석 밑에서 낡은 손수건 묶음을 꺼내 좌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쪽부터 따라했죠. 손수건을 접어 한 면만 쓰고 일정한 방향으로 밀고 물자국이 남지 않게 끝에서 끝으로. 그때 종점마다 있던 매점 기억나세요? 종이컵에 커피를 뽑아주시던 조그만 컨테이너. 그 앞에 서 있으면 바람이 막혀서 잠깐 따뜻했죠. 아버지는 늘 설탕 2스푼에 프림 하나를 눌러 넣고는 제게 반 컵을 주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쓴맛이 강했는데도 그게 참 좋았어요. 어른들이 마시는 소리, 딱 그 온도가 제게도 잠깐 허락된 느낌이었거든요. 좌석을 다 닫고 나면 아버지는 발판을 확인했습니다. 발판 밑에는 하루 동안 들어온 모래가 한 줌씩 쌓였어요. 그 모래를 바닥 빗자루로 모으면 종점 바람 따라 작은 언덕이 생겼죠. 그걸 먼지판으로 쓸어 담으며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했다는 뜻이었어요. 말로 칭찬하는 법보다 같이 끝내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엔 버스 뒷창을 열어두었더니 벚꽃잎이 한 장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창틀을 닦다가 제 손을 보고 주머니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런 날엔 시간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 그 말을 적는 것처럼 수첩을 접어넣고 다시 천천히 닦기 시작하셨죠.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 구석에는 세탁대야에 담긴 손수건들이 분홍빛으로 살짝 물들어 있었어요. 빨래줄에 널린 손수건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버스 창문이 쫙 열리는 소리가 저는 들렸습니다. 비 오는 날의 종점은 또 달랐습니다. 비가 차 천장에 통통 부딪히고 내렸다 탔다 하느라 젖은 발자국이 통로에 물 그림을 그렸죠. 그럴 땐 손수건 대신 마른 걸레를 썼습니다. 물기는 반드시 누른 뒤 쓸어낼 것. 아버지는 이런 기준을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서 똑같이 해보였죠. 저는 그 보여주는 설명이 좋았습니다. 꾸중이 없으니 긴장도 풀리고 대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여름 장마 끝 무렵 저는 처음으로 종점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차고지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와요. 51호 기사님 타이어 점검 후 배차. 아버지는 그 소리에 맞춰 공기압 게이지를 들고 바퀴를 눌렀습니다. 바람이 씩 빠져나오는 소리에 종점의 바람이 뒤섞였죠. 그때 알았습니다. 하루가 다시 굴러갈 준비를 한다는 걸. 누군가는 석쇠에 고등어를 올리고 누군가는 학교 배를 준비하고 아버지는 타이어 바람을 맞추고 다음 첫 차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가끔은 유실물 상자도 손봤습니다. 누가 놓고 내린 도시락, 분홍색 우산, 흰 운동화 한 짝, 학원 문제집, 같은 버스카드 2장. 아버지는 인수인계를 하려고 간단히 메모만 썼습니다. 이름 모를 물건들이 상자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음날 주인을 찾아 나갈 때 저는 그 상자 속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여기에 잠깐 멈춰 있었다가 다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버지는 제게 마른 수건 하나를 따로 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한쪽 모서리에 작은 스티커로 붙여주고 끝단을 한 번 더 꿰매 주셨어요.
이건 내 자해. 내가 닦은 좌석은 너 책임. 그날 저는 좌석 3개를 맡았습니다. 뒷문 기준 좌측 2개 그리고 가운데 1개. 닫고 손으로 강택이 났는지 슬쩍 문질러보고 다시 닫고. 저는 그 좌석들을 내가 아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올라타는 학생, 장보따리든 어르신, 사원증을 무게건 젊은 아저씨. 내가 닦은 자리에 오늘도 앉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 마른 자국 하나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저는 어느새 버스 창밖에서 종점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왔죠. 어느 밤 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아버지의 발뒤꿈치가 갈라져 있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신발장 아래 크림통을 꺼내놨습니다. 말 대신 놓아둔 그 통을 아버지가 다음날 조용히 가져가시더군요. 서로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을 알아채는 방식은 이상하게 닮아 있었어요. 세월이 더 지나 아버지가 핸들을 놓으신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앉아있던 식탁 자리, 반쯤 마신 보리차, 벽에 걸린 배차표 달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종점에 갔습니다. 차고지 한켠에 앉아 습관처럼 창문을 반만 내리고 좌석 1개를 닦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손수건을 접고 끝에서 끝으로 닦다 보니 아버지 손에 느린 힘이 떠올랐습니다. 급히 밀지 않고 늘 한 칸씩. 그 리듬으로 저는 좌석을 3개, 4개 결국 한 줄을 다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가벼워졌어요. 누가 앉을지 모르는 자리지만 깨끗하게 준비된 자리 하나면 하루가 덜 헝클어진다는 걸 그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합니다. 사무실 책상을 닦고 회의실 의자를 정리하고 늦게까지 있는 날엔 커피포트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가끔 막차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면 무심코 손바닥을 좌석에 대봅니다. 따뜻하면 왠지 마음이 놓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준비해 둔 옹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손수건의 감촉이 손등에 다시 살아납니다. 마른 면이 문질러지며 내는 고요한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묻은 지문을 손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고 사무실 문 손잡이를 물티슈로 쓱 닦고 비 오는 날엔 건물 입구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르게 펴두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음 사람이 발 내딛기 좋은 자리를 만드는 일. 종점에서 배운 건 어쩌면 그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막차를 탄다면 내릴 때 좌석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세요. 차갑지 않다면 누군가의 하루가 여러분보다 먼저 준비해 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첫 차를 위해 막차를 닦고 내일의 첫 손을 위해 자신의 손을 먼저 썼죠. 저도 오늘 밤 집에 가면 주방 식탁을 끝에서 끝으로 한번 닦고 잘 겁니다. 누군가 새벽에 먼저 나와 앉을 그 자리 따뜻하라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종점은 늘 바람이 먼저 도착하는 곳이었지만 그 바람이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창문을 반만 열어두면 바람도 사람이 지나갈 길이 생기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 반만 여는 법이었습니다. 너무 벌리지도 꽉 닫지도 말고 다음 사람 들어올 만큼만. 그 정도면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집니다.